오늘은 돈이 좀 빠르게 흘러나가는 듯 하죠. 돈이 움직이는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어려운 시장, 오늘 머닝 파트 1, 2를 통해서 기회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머닝 파트 1, 박근영 IBK투자증권 영업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 궁금합니다. 일단 핵심 키워드 3가지 열어보죠.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제일 궁금하시죠? 지금 미국의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4% 빠지면서 일간으로 치면 지난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보다 더 빠졌죠.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지금 흐름이 코스피가 낙폭을 줄여가다가 다시 또 빠져요. 결국은 동조하는 흐름인가요? 네, 코스닥 최근에 신용잔고가 꽤 많이 상승했던 점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는 상태이고 어제 미국장이 최근 들어서 아주 눈에 띄게 급락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지금 최근에 강한 조정, 특히 어제 강한 조정이 나왔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말했죠. 주식시장 쳐다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보다는 실물 경제가 더 중요하고 관세가 중요하고 일시적인 리세션이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체질 변화를 위해서는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들이 급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기술주도 급락을 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한 배경을 좀 우리가 행간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이 경기 침체 논란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미중의 무역 갈등 심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이고 경제 관련된 GDP 나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대 중후반까지 GDP가 좀 떨어질 것이다.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추정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런 관련해서 올해 경기 침체 관련해서 과도기가 존재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경기 불안을 자극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야만이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중반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책임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것을 강력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정정권의 책임론으로 이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두 번째, 관세나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과도기가 지난 2018년, 19년에 경험했듯이 관세 정책을 그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둔화가 있었지만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바가 있는 미국 산업업계가 관세 불안을 경기 침체로 연결짓지는 않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는 좀 이르다는 거고요. 이번에 고용 지표도 4.1% 초반 정도 나왔는데 4.1% 되면 갑자기 고용 관련해서 불안하다, 이렇게 실업률이 올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4.1%대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 침체로 가기는 좀 어렵죠. 자,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번에 정부 부채 부분에 대한 만기 연장권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12일이거든요.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자, 이때 아주 높은 금리로 이 만기 연장을 하기보다는 금리를 낮추어서 만기 연장을 해야만이 정부의 부담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채 발행이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일에 10년물 관련된 국채 발행 입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낮은 금리로 뭔가 발행하고 싶은 상당히 의도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CPI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조금 정치적으로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단기적인 시장의 침체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표들이 10년물 국채 금리들을 포함한 금리를 내린 이후에 이런 정부 부채에 대한 만기 연장권을 국채 발행 등과 관련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좀 하려는 그런 것들이 예. 상당히 뒷배경에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래 공포, 금리의 어떤 여러 침체에 대한 공포는 조금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한국 지수가 지금 반등폭에 되돌린 구간이라든지 121선 어떤 지지대가 형성됐다는 걸 보면 1차적으로는 코스피가 한 2,520포인트 전후로 지지가 될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도 투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예.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반대 매매나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2차적인 하락 지지대가 돈다면 코스피는 2,480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빠질 국면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저점 매수에 대한 분할 매수 국면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어쨌든 12일이 중요한 피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 보셨고 이번 주 CPI 물가 지표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단은 지지라인 1차, 2차 2520선, 2480선 기억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시장 방향성 결정할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 섹터 테마입니다. 미국의 계란 품귀 현상 때문에 이 아시아 관련 사료 종목들, 음식료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요. 계란 안 들어가는 쪽에 없잖아요, 부장님. 네. 지금 이 품귀 현상 지속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실제 지금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농심 등을 포함한 그 라면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우리가 체감하기에 라면 소매 가격이 이제 네 자리 숫자 1,000원대로 올라온 게 이제 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 네. 우리가 라면은 조금 쉽게 그리고 약간 값싸게 먹는 음식이었는데. 상품으로 되고요. 이 마성에 젖어들어서 뭐 어쩔 수 없는 음식인데 그게 950원에서 이제 1,000원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외에도 여러 음식료 업종들이 이제 가격을 인상하면서 농심 등과 같은 종목들도 이제 최근에 뭐 삼양식품이 워낙 좋았긴 했지만 이제 2등주라고 볼 수 있나요? 어쨌든 농심도 그렇고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에서 음식료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이 워낙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방어주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죠. 이런 음식료에 대한 필수 소비재들이 조금 더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정부가 미국의 농산물 관세 부과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계란 가격이 갑자기 이제 폭등을 한 점이 결국은 일부 이제 음식료나 사료 이런 특히 이제 계란 가격 관련된 종목들도 꽤 주가들이 움직임이 네.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이런 관세가 10% 높아질 거로 보는 상황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캐나다산 유채씨 오일이라든지 오일 케이크 그다음에 완두콩에 대해서도 일단 100%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산 수산물, 돼지고기에도 25% 관세 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단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물가를 좀 자극시킨다는 점에서 그러한데 최근에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다시 창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란 공급이 줄면서 계란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 등의 계란 수입을 타진하고 있는데 전 세계 계란 수출국 2위가 의외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그래요? 그래서 예. 전 세계 2위 계란 수출국인 폴란드를 비롯해서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의 가금류 단체들이 지금 미국 농무부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수출용 계란에 대한 문의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수입을 계란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계란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거의 한 7천만 개에서 1억 개 정도의 계란이 수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네. 금액으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많은 양의 계란을 수입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란을 쓰게 되면 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저도 좋아하지만 빵 제품이라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뭐 네, 설탕도 네. 마찬가지지만 계란 제품 들어가기 때문에 유제품도 다 그런 관련해서 보신다면 약간의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음식료에 대한 어떤 섹터 중심이 시장이 불안하니까 필수 소비자 등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주가들이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료 종목들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물가 가격 상승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조짐까지도 이해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목 주셨네요.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실적 올해 좋아지나요? 사실 IT 종목들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 가져보자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네. 아직 가시화된 구간은 아닌데요. 맞습니다. 지금 의외로 최근에 방산 조선주들이 주가들이 꽤 많이 올랐고 이제 주도주로서 섹터가 갔었는데 네. 사실 3월 말 이제 이후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밸류가 일단 많이 찼고요. 네. 일단 많이 올랐다는 그런 것들이 뭐 공매도 시작 저점에서는 역시 이제 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될 수 있고 뭐 일부 로봇 관련주도 밸류에이션 부분에 논란이 좀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관 등을 포함한 어떤 투자 수급 주체들이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는 이런 투자 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산이나 조선이 주도주로서 꺾였냐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방산 가운데서도 여러 이제 주도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이제 2등주에 대한 플레이를 아직까지는 주도 섹터에서 2등주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3월에는 좀 들리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어쨌든 주도 섹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니까 현재 다가오는 부분에서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처질 텐데 1분기 저점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있고요. 대만 쪽이나 IT 쪽도 여전히 좋고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오스 L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캐펙스 상용 요구를 TSMC 쪽으로 할 것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오늘은 아침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관련된 인터포저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숨통이 또 튈 수 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인터포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코오스 관련된 캐펙스를 아마 엔비디아가 더 요구를 많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IT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살아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저점이라고 본다면 주가는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실적 체력이 확인되고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 부품인 SIG이라든지 그다음에 싱링 이런 것들이 생산업체인데 결국은 제품 경쟁력이 유효하면서 올해부터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기준 작년 상반기가 161억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는 273억 정도로 작년이죠, 작년.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성장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작년 1분기가 11.3%의 OPM 마진이었는데 올해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22.1%로 마진율이 2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출액, 영업이 각각 전년 대비 성장을 올해 한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수요 개선 타이팅이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온 점이기 때문에 어닝 턴이 충분히 가능한 점에서 어제부터 하나머티리얼즈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좀 중심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25,000원을 강력하게 좀 지지해 줄까요? 지금도 시장 대비 선방하면서 양봉으로 전환돼 약보합권에 그치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35,000원에서 4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해보죠. 하나머티리얼즈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안에서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과 함께하면서 머닝 파트 1 먼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